안녕하세요. 돈으로 유세 부리는 시어머니한테 진절머리가 나서 남편을 차버린 30대 여성입니다.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당시 저는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남편 역시 저와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는 사무직이고 남편은 생산직이라서 회사 자체는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남편이 저보다 연봉이 높았지요. 그렇지만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로 돈은 얼마나 모았고 그런 걸까 보니까 이제서야 말이지만 빚 좋은 게 살구가 딱 저희 남편이었네요. 저는 그래도 친정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매년 연봉의 절반 이상을 저축했던 반면 남편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는 시댁에서 나와 계속해서 자취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정이 그렇다 보니 월급을 받으면 거기서 벌써 방세 얼마, 식비 얼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상당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 비용으로 1억 넘게 갖고 있던 반면 남편은 4천밖에 없었던 거지요. 하지만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일단 저희가 결혼을 하면 집 같은 경우 적어도 월세로 살진 않을 테니 방세로 나가는 돈이 굳을 거고 식비도 집에서 해먹기 시작할 테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성실하게 알뜰살뜰 살면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었지요. 어떤 특별한 비전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 두 사람의 성실함, 거기서 희망을 봤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이 처음 저를 데리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저를 앞에 앉혀두시고 어머님은 이런저런 질문을 건네셨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무얼 하시는지, 저는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남편이 이미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음직한 그런 것들을 다시 물으셨지요. 그리고 저는 딱히 숨길 것도 없었기에 질문마다 성심성의껏 답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친정부모님의 재산이라던가 그런 걸 여쭤보셨을 때는 조금 난처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친정부모님의 재산은 친정부모님의 것이지 제 것이 아니기에 별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친정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의류사업을 하시면서 저희 집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달까요? 아무튼 어찌나 어머님께서 꼬치꼬치 물어보시는지 정말 진이 빠지대요. 그래도 일단 이래저래 인사를 마치고 시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저더러 긴장했었냐며 묻길래 긴장도 좀 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어머님께서는 친정에서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다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나는 도움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모아둔 돈도 적지 않으니 굳이 손 벌릴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머님은 그래도 한 5천만 원은 해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서운해하실 것 같다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머님한테 내가 모은 돈이 당신이 모은 돈의 2배가 넘는다는 말씀을 드리라고 그러면 해주시면서도 크게 속상해하진 않으실 거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저더러 어머님 자존심을 건들라는 이야기냐고 남편이 살짝 발끈하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결혼이고 뭐고 판을 엎었어야 하는데 그때는 그냥 제가 말실수를 했나 싶어서 남편에게 그러니 돈은 아니었다고 미안하다 했어요. 그리고 남편 말대로 며칠 뒤 어머님께서 당신이 저희 결혼에 5천만 원을 보태줄 건데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했던 말 그대로 전했어요. 친정부모님께는 손 벌리지 않을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런 건 저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며 화를 내시대요. 그리고 예단도 해와야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예단도 사실 생략하려고 하던 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돈 이야기라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돈도 제가 더 많이 해가는데 예단까지 하자니 부담스러웠던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어찌나 어머님이 목소리를 높이시던지 당황스러운 마음에 일단은 상의해보겠다고 대답을 했네요. 그리고 친정부모님은 당연히 예단이고 뭐고 필요한 건 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뭐하러 그런 걸 안 해가서 눈밖에 나느냐고. 남들보다 더는 못해도 남들만큼은 해가라고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은 안 해갔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앞두고서 남편이 모았다던 사천도 순수 사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에게는 저에게 말하지 않은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고 이미 거기서 1,000만 원이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3천에 어머님이 보태주신 5천, 총 8천이 전부였는데 단순히 금액 때문만이 아니라
어쨌든 결국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단이며 그런 건 전부 다 안 하겠다고 했지요. 친정아버지가 남편 준다며 사주신 명품 시계도 제가 취소시켜버렸네요. 그리고 이 일로 이미 시작부터 어머님과 제 사이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1,000만 원 정도는 빚을 질 수도 있는 거라며 저더러 밖에 나가보라고 5천이고 1억이고 빚진 사람들이 천지라며 저를 유난스럽다는 식으로 몰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저더러 너는 그렇게 좋은 걸 들고 걸치고 다니면서 예단으로 시애미 가방 하나 해오는 것도 아까웠냐며 짜증을 내시대요. 하지만 일단 저부터 예물 하나 받은 게 없었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소위 그렇게 좋은 것들은 대부분 친정부모님이 사주시거나 물려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생각지도 못한 빚이 1,000만 원이나 있다는데 무슨 좋은 마음이 들어서 명품백을 사드리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해주시는 돈이 5천이었는데 고르신 예단이 800만 원짜리 가방이었습니다. 그러니 더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어떤 기분이고 생각으로 안 해드렸는지 이해가 되시겠지요.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님의 반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덕분에 남편을 차버리는 일도 비교적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시작은 이랬습니다. 원래는 제 돈에 남편이 가지고 온 돈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위치가 서울 외곽이더라도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당신 아들이 청약 통장이 있으니 청약을 노려봐야 한다며 아파트를 못 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어머님한테 저도 시시콜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저도 저대로 취직하자마자 만든 청약 통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남편이든 나든 누구 하나만 되면 그것도 나름대로 대박이지 싶긴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나 저나 딱히 받을 가산점도 없는데 언제까지 청약만 바라보고 있나 싶은 거예요. 저희가 전세만 전전하는 사이에 다른 집들 집값은 다 올라가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골치가 아프던 와중에 친정어머니 아시는 분 중 부동산을 하고 계시던 분이 정말 괜찮은 매물이 하나 나왔다며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찾아가서 보니까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아파트를 사자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면 명의는 남편 명의로 하라고 하시대요. 당신이 5천만 원이나 보태줬지 않았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저대로 제 돈도 1억 들어갔다 하니까 그럼 혼인신고하지 말고 제 3자 명의, 그러니까 어머님 명의로 하랍니다. 솔직히 제가 약 먹은 것도 아니고 미쳤나요? 그래서 결국 그 아파트도 안 사고 혼인신고도 안 하게 되었죠. 그러다 작년에 제가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같이 신청을 했는데 남편은 떨어지고 저만 붙었어요. 1억 남짓한 현금이 필요했는데 남편이 선뜻 5천을 내주더라고요. 하는 말이 원래는 자기가 청약에 붙으면 보태라고 어머님이 따로 주신 돈이었답니다. 그런데 자긴 떨어지고 제가 되었으니 일단 저더러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 재산이 남편 재산이고 남편 재산이 제 재산이란 생각이 컸기에 별 생각 없이 받았었어요. 그렇다고 시쳇말로 그 돈을 제가 날로 먹을 생각은 절대 아니었고요. 매달 얼마씩 갚아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까지 되었으니 슬슬 혼인신고도 하고 공동명의로 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또 주식을 하느라 대출을 받았던 거지요.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가 왜 상의도 없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주식을 했냐고 물으니 자기가 원래 그 5천만 원을 저한테 안 줬으면 대출도 안 받았어도 됐었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그때 뭐가 눈에 씌어서 그 돈을 저한테 준지 모르겠다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저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했고 공동명예는 말도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다툼으로 인해 저는 남편과 약 2주간 말을 안 하고 지내게 되었는데 솔직히 그런 와중에 제가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고 싶었겠어요? 빨래를 해주고 싶었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전업주부도 아니고 저도 남편처럼 돈 벌어오는 직장인이었으니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이가 없다면서 기어이 시댁으로 가출을 하대요. 솔직히 부부싸움이니 이렇든 저렇든 정면 돌파를 하든 저와 둘이서 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시댁에 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졌고 결국 보시다시피 이렇게 갈라서게 된 거예요. 남편이 집을 나간 지 5일째 되던 날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드리니 중문이 부서질 듯 밀고는 들어오시대요.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는 할 것도 없다며 제가 너무 괘씸하니 당신 돈 1억을 토해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냐고, 무슨 1억을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결혼할 때 준 5천하고 이번에 당신 몰래 당신 돈 5천을 제가 빼돌리지 않았냐면서 그거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결혼할 때 주신 5천은 저 좋으라고 저한테 주신 돈이 아니지 않냐? 그 돈은 지금 이 집 전세보증금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 전세계약 끝날 때 받아가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5천은 빼돌렸다니 그런 말씀 마시라고. 제가 뭐라 말 한마디 한 것도 없는데 어머님 아들이 먼저 쓰라고 준 거라고. 그렇지만 어쨌든 내놓으라니 알겠다 드리겠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인 반응이 아마도 어머님이 기대하셨던 반응과는 사뭇 달랐던 모양이 돼요. 어머님께서는 당황하신 듯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내일 당장 내놓으라는 어거지를 쓰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당장 어떻게 내일 빼드리냐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도 일주일이라도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건 제 사정이지 당신 할 바가 아니라나요? 그러더니 아니면 그 청약 당첨된 아파트 명의를 당신 아들 명의로 바꾸랍니다. 그러면 그 5천은 안 받겠다면서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죠. 제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당첨된 아파트는 이미 피가 5천 넘게 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님더러 세상에 그런 계산법이 어딨느냐고 그렇게는 못 드린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세보증금 중 5천은 전세계약 끝날 때 드리고 다른 5천은 어떻게든 내일 드릴 테니 기다리시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또 말을 바꿔서는 내일까지 무조건 1억을 내놓던가 아니면 명의를 바꿔주던가 둘 다 못할 것 같으면 당신 아들하고 헤어지라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그렇게 돈 가지고 사람을 실망시키고 뒤통수를 쳐도 저는 남편과 헤어지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저 사람 손에다 돈이랑 관련된 건 맡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먼저 나서서 헤어진 애만의 명의가 어쩌고 하시니 도대체 둘이서 무슨 작당모의를 했길래 저런 소리가 나오나 싶은 게 남편한테 배신감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명의가 잘 사는 아들 부부더러 헤어져라 마라 할 정도로 중요한 거였냐고 그러면 저도 더더욱 아파트 명의를 포기하면 안 되겠다고 어머님 아들하고 헤어지겠다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이번에도 당신이 기대하신 대답이 아니었는지 뒷골이 당기네 쓰러지네 어쩌네 하시더니 댁으로 돌아가셨고요. 그 이튿날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남편더러 짐 챙기러 왔냐니까 여기가 자기 집인데 무슨 짐을 챙기냐면서 저더러 왜 그렇게 삐딱선을 타냐대요? 그래서 삐딱선을 누가 먼저 탔는데 하고 따졌더니 이혼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면서 어차피 우리 평생 같이 살 부부 아니냐며 그냥 어머님 말씀대로 해드리랍니다. 아파트 명의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일단 자기 명의로 해주고 그냥 어머님 살아계시는 동안 어머님 말씀 잘 듣고 살면 결국 어머님 재산 다 우리한테 넘어올 거 아니냐며 그럼 그때 그 재산으로 제 앞으로 아파트를 사던지 외제차를 사던지 마음대로 하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남편더러 어머님 뭐 내후년쯤 돌아가시기로 하셨대냐고 소리를 획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방방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다 필요 없다고 내일까지 이렇게 다 줄 테니까 그 돈 받고 눈앞에서 꺼지라 했습니다. 당신이랑 나랑 애 낳고 산 것도 아니고 겨우 1년 넘게 살았는데 그까짓 거 뭐 똥 밟았다 생각할 테니까 그 잘난 1억 받아서 어머님이랑 하하호호 즐겁게 살라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정말 왜 그러냐면서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씨도 안 먹힐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정말 눈도 안 마주치고 상대도 안 해주니까 지도 자존심이 상한 건지 한 두어 시간 있다가 다시 나가대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저희는 갈라섰어요. 이튿날 오전에 친정부모님한테 찾아가 상황을 말씀드리니 바로 1억을 만들어주셔서 어머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어머님이 전화하셔서는 당신이 진짜 1억 때문에 그랬겠냐면서 저더러 1억 다시 줄 테니까 아파트나 공동명의로 하고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전화나 한 통 넣으라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저는 미안한 거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봤는데 남편은 없어도 되는데 아파트는 없으면 안 되겠다고 막말로 아파트 값이 얼만데 남편이 어느 세월에 그 돈을 벌어오겠냐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괘씸한 애 못된 내 돈에 환장했냐?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내내 하다가 전화 끊었습니다. 전세집은 집주인에게 상황 설명을 하니 사실 자기들도 계약 연장은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말을 꺼낼지 걱정이었다며 흔쾌히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2주 정도 있다가 전세 보증금 다 돌려받았어요. 남편이 결혼할 때 가져온 8천 중 2천은 이것저것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잡다한 거에 썼으니까 그거 빼고 어머님이 땡겨가신 5천 빼고 남편 마이너스 통장 같이 갚았거든요. 그래서 딱히 돌려줄 만한 남은 돈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도 안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횡령이네 도둑질이네 하길래 법대로 하던지 말던지 하라 했습니다. 저도 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 그렇게 질러놨지요. 솔직히 저 정말로 남편이 좀 돈 문제로 사람 속을 썩이긴 했어도 사람 자체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제가 조금만 서포트해주면 더 잘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뭐 그 1억 때문에 사람을 들들 볶는 어머님을 보고 있으니 내가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이러고 있나 싶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내린 선택의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파트 중도금만 생각하면서 잡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돈이나 벌어야겠어요.